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다면, 그리고 그 분노가 소설가의 손끝을 통해 표현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녹터널 애니멀스, 톰 포드 감독이 쓰고 연출한 영화 속에서 짙은 여운을 남긴 분노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이야기하는 채널 무비타코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 연기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제가 유달리 인상 깊게 기억하는 제이크 질레날은 와, 이 사람은 진짜 연기파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제이크 질레날의 에이미 아담스, 거기다 마이클 셰넌까지 더해졌다고 하니 기대가 조금 되더라고요. 사실 배우들이 아무리 괜찮아도 연출자가 구리면 결국 다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라서 누가 감독이냐를 저는 조금 신경 쓰는 편인데요. 싱글맨을 연출했던 톰 포드 감독의 작품이라 긴가민가 싶었습니다. 싱글맨 자체의 독특하면서도 진한 분위기가 멋있기는 했지만 영화가 그다지 재미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녹터널 애니멀스는 싱글맨 때보다 톰 포드가 감독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스포 있는 영화 후기입니다. 리뷰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서 도망가세요. 영화가 시작되면 강렬한 오프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만한 살집을 가진 나체의 여인들이 화려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화려한 전시회장에서 고고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수잔의 첫 인상을 통해 우리는 이 여자가 꽤나 고급진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도 영화는 완벽할 것 같은 수잔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장나서 말을 듣지 않는 비디오, 전시회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남편. 허트는 얼핏 보기에는 키도 크고 핸섬해서 굉장히 매력있어 보이지만 한 집에 있어도 부인이랑 같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얼굴만 비추고서 출장이라며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하죠. 파티에서의 대화를 통해 수잔이 파산을 코앞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도 수잔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다 가졌는데 라고요. 그런 수잔에게 소설 초고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수잔의 전 남편 에드워드로부터요. 우리는 이 택배 하나만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수잔이 이혼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택배를 열다 손을 베서 피를 흘리는 수잔을 보고 이 내용물이 뭔가 수잔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가 책을 보냈다는 말에 그게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는 남편 허튼을 통해서 허튼이 수잔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였던 에드워드는 수잔을 위한 책이라며 녹터널 애니멀스, 야행성 동물이라는 뜻의 소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제이크 질렌할이 전 남편 에드워드,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인 토니를 맡아 1인 2역을 연기했죠. 영화 전반에서 에드워드를 나타내는 윅, 나약하다는 표현이 토니에게도 사용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토니랑 에드워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토니라는 캐릭터가 수잔을 투시하고 있으니까요. 가족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나약한 느낌을 주는 토니, 그리고 센 화장과 칼 같은 가르마로 강한 느낌을 솔솔 풍기는 수잔을 한 번에 연결시키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힌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에드워드라고 수잔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새카맣게 어둠이 내려앉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토니의 가족을 마주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수잔이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에도 새까만 밤이었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짜증났어요. 이렇게 사람 없는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불량한 양아치들에게 위협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이 꽤 길고 구체적이에요. 사고가 나서 할 수 없이 차를 세웠더니 바퀴 바람이 빠져 있질 않나. 자기 아내와 딸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신원 미상의 젊은 남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차마저 지체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미치고 팔딱 뛸 상황에서 결국엔 아내와 딸이 납치를 당하기까지 해요. 대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걸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출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결혼한 상태에서 외간 남자와 말도 없이 자기 아이를 낙태해버린, 그러고서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울고 있던 수잔을 비꼬기 위한 장면이더라고요. 결국 경찰을 대동해 조사하던 중에 토니는 죽은 딸과 아내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고, 이 장면이 수잔의 딸 뒷모습으로 겹쳐지며 토니가 사실은 에드워드가 아닌 수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영화는 은연중에 살짝 흘리고 갑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을 보면 엄마에게 아주 차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 다 가진 사람이라며 도도하게 말하던 수잔에게 사실 남편도 딸도 떠난 사람이나 다름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토니와 수잔이 완벽하게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후반부에 레이를 찾아가 절규하는 토니의 모습은, 절절하게 외치던 그 말들은 사실 수잔에 대한 에드워드의 분노가 투영된 것일 테니까요. 가족이 납치되고 나자 토니는 루의 지시에 따라 차를 운전해 모르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중간에 얼핏 자기 가족이 있을 것 같은 트레일러를 발견하지만 루는 토니가 원하는 대로 중간에 세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는 공터 어딘가에 버리고 갑니다. 아마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하게 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그린 게 아닐까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수잔은 점차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딸이 죽은 장면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예전 에드워드와 뉴욕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던 순간을 회상하기도 하죠.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사회적인 명성과 부에는 아직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 에드워드의 그때 모습을 떠올리며 수잔은 계속 책을 읽어갑니다. 그리곤 점차 소설 속 캐릭터 토니에게 마음이 이입됩니다. 아내와 딸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던 토니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수잔이 목욕하는 장면을 바로 이어붙여 둘의 겹치는 이미지를 대놓고 보여주기도 하죠. 수잔은 점점 몰락해간다는 점에서 토니와 비슷한가 하면, 에드워드와의 결혼 시절에 허튼과 바람을 피고 아이를 지워서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상대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양아치 레이와도 닮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토니가 결국 총으로 레이를 쏴서 죽여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레이가 휘두른 흉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토니 역시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수잔이 에드워드에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속으로 뜨끔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소프트하고 나약한 에드워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는 걸요. 또다시 자신을 짙은 화장과 우아한 드레스로 치장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에드워드가 수잔을 엿먹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심지어 반지까지 빼고 갔는데요. 녹터널 애니멀스 재미있었어요. 전작보다 훨씬 대중적인 느낌이고 세 가지 시점을 왔다 갔다 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친절한 느낌이 있어서 보는 사람만 보거나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가 끝나고 그 뒤를 그려보았습니다. 에드워드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TV에 나와 웃으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수잔이 스크린으로 지켜보는 모습을요. 여전히 자기에게는 관심도 없고 매력적인 외모를 이용해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는 허튼의 모습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얼굴을 온전히 가려버리는 짙은 메이크업을 하고 파티를 다니는 수잔이 그려지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른 영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Stay tuned.